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구 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정입니다. 오늘은 이 뚜렛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뚜렛이라는 말은 아주 어려우니까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로는 Tourette Syndrome 또는 줄여서 TS라고 이야기합니다. 1885년에 이 병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뚜렛이라는 그 의사는 원래 소아과 의사이고 또 신경과도 했고 또 정신과를 했던 그런 의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뚜렛병은 처음 진단이 보통 한 13살 정도 되어서 보통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평균적으로 어릴 때는 우리가 이 뚜렛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빈도가 이 뚜렛병을 가진 사람이 한 0.5% 또는 어떤 때는 한 1%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100명 중에 1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데 보통 남자가 많습니다. 남자가 거의 76%, 여자가 24%입니다. 근데 증세는 이 뚜렛은 원래 증세가 틱이 주증세입니다. 틱이라는 것은 보통 어떤 사람은 눈을 자꾸 깜빡깜빡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리를 자꾸 흔드는 사람이 있고 팔을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일시적인 경우는 우리가 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뚜렛은 만성적으로 이것이 이 증세가 계속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경기와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원치 않는데 자꾸 눈을 깜빡이고 어떤 사람은 근육을 자꾸 움직이게 돼요. 반복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근육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얼굴 근육을 자꾸 실룩거리기도 하고 손과 발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그 뚜렛 때문에 자기가 자꾸 자기 자신 스스로 자꾸 얼굴을 자꾸 때려서 항상 보면 멍이 들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자기가 자꾸 얼굴을 자기 손으로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성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꼭 음성을 이렇게 throat clearing sound, 그러니까 이런 헛기침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렇게 헛기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소리로 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꼭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자꾸 근육을 쓰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이 뚜렛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합병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ADHD입니다. 이 학습 장애죠. 그러니까 자꾸 정신이 산만하고 공부를 잘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 머리는 좋은데도 학교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자꾸 뭘 분실합니다. 자꾸 실수하게 됩니다. 제 환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처방을 해주면 처방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처방을 다시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아주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꾸 자해를 해서 항상 몸에 상처가 많습니다. 팔에 까여 있다든지 넘어지고 또는 얼굴이 갈아붙여서 막 흉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어 있습니다. 또 이런 약들을 자꾸 쓰다 보면 이 약들이 되게 조금 마약에 가까운 그런 약들입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에 또 중독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 불안하고 정서 장애가 많습니다. 우울증이 많고요. OCD라고 해서 아주 강박증 이런 것이 많습니다. 잠을 잘 못 자요. 뚜렛 신드롬 있는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화를 잘 내가지고 자기 엄마하고도 싸워가지고 그거는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리고 편두통이나 또 뇌졸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성 틱이 있는 사람들,
뚜레트 신드롬이 있는 사람들은 한 37% 경우에는 폭력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말과 행동이 거칠기 때문에 폭력을 했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폭력 피해는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거의 2배 이상이 많습니다. 또 폭력 피해자로 폭력을 했는 것으로 오해받는 경우는 보통 사람들보다 3배나 많은 거죠. 또 이 비폭력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약 1.6배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예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따돌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취직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주 직업을 자꾸 바꿉니다. 직장을 자꾸 바꿔요. 사회생활이 힘들고 가정생활도 힘듭니다. 자기 가족에게서 쫓겨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뚜레트 신드롬은 상당히 이 어려운 그런 병인데 참 딱한 병이에요. 그런데 제 환자 중에는 이 뚜레트 신드롬을 가지고 지금 엄마에게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재판까지 가서 부모에게 아예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이렇게 홈레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피스에 와서 제가 사실은 거기 이 어린아이들 오는 우유 같은 그런 것을 주고 이렇게 지나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해고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약을 그게 처방을 했는데 또 그 처방지를 잊어버리거나 또는 약을 약방에서 샀는데 그것을 또 잊어버려 가지고 또 약을 다시 처방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것이 컨트롤 메디슨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방을 자꾸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그 비슷한 다른 약을 처방을 해주려고 하지만은 어쨌든 자기 소지품을 많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근육을 움직이고 인상을 쓰거나 자꾸 목소리가 자꾸 크고 욕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뚜레트 신드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병을 자꾸 숨기면 의사들은 몰라요. 그러나 의사들과 상담을 했을 때 이렇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틱이 있습니다. 틱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근육을 움직이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치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흔히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꾸 원치 않는 그런 말을 하다가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시적일 때는 틱이지만은 장기간 가면 결국은 인간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또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파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뚜레트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신세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소망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자신을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런 원치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러한 결함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뚜레트이 있는가 하면 또 정신적인 또 영적인 뚜레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